안녕하세요. 천지관세법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관세평가 대처 방법 중 제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사 방법은 다른 대처 방법들보다 사용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내용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제사 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관세법 제30조에 따르면 과세 가격 결정 원칙은 제1방법입니다. 제1방법은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 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유에 한하여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하도록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5가지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사 방법이 무엇인지는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33조 제3항에서는 제사 방법 중 초공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공제 방법이란 기존 제사 방법과 달리 국내에서 가공된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 방법에서 중요한 개념인 국내 판매 가격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종 동류에 대해서도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 중 하나인 그 밖의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사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와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1 제5조 주회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제1방법부터 제3방법으로 해당 수입 물품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수입 후 국내 판매까지의 과정에서 더해진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방법을 제사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만 납세 의무자가 요청하면 제5방법을 우선 적용하되 제5방법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방법 그리고 제6방법 순서에 따라 과세 가격을 결정합니다. 제사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 물품, 동중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 가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위 가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된 것.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된 물품 중에서는 해당 물품, 동중동질 물품, 유사 물품의 순서로 적용할 것. 해당 수입자가 동중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 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 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할 것. 2. 수입 후 최초 거래 단계에서 판매된 가격일 것. 3.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일 또는 수입 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된 가격일 것. 4. 국내 판매에 있어서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원래의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5. 국내 판매에 있어서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원래의 판매자에게 생산 지원을 하지 않을 것. 예를 들어 국내 판매 단위 가격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1-10단위로 단위당 100원 판매하는 경우 5단위로 10회, 3단위로 5회 판매되었고 11-25단위로 단위당 95원 판매되는 경우 11단위당 5회 판매되었으며 25단위 이상으로 단위당 90원으로 판매되는 경우 30단위당 1회 판매되었습니다. 위 판매에 있어 가장 많은 수량인 판매된 단위당 총 판매량은 65개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단위 가격은 100원입니다. 제사 방법은 국내 판매 가격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1. 동종 동류 수입 물품에 대한 통상의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 경비. 여기서 동종 동류란 당해 수입 물품이 제조되는 특정 산업 또는 산업 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 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당 국내 판매 거래의 유형에 따라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 경비는 공제합니다. 만약 국내 판매 형태가 위탁 판매인 경우는 수수료를, 국내 판매 형태가 구매 물품 판매인 경우에는 이윤 및 일반 경비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통상의 국내운 인보험료 그 밖의 관련 비용. 3.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제사 방법은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된 해당 물품,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항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된 해당 물품,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없다면 제사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한하여 추가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를 공제함으로써 제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공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대체 방법 중 제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사 방법은 대체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대체 방법 적용 순서로 보았을 때 제2방법과 제3방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방법들이 제사 방법보다 많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동종 동질인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적 1등 제2방법과 제3방법 적용 요건 역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사 방법은 비교적으로 확인이 간편한 해당 수입 물품,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제5 방법과 비교했을 때에도 과세 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 획득이 쉬운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가 활용성 면에서 제2방법과 제3방법보다 좋은 제4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나머지 대체 방법인 제5방법과 제6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통해 관세평가의 대략적인 내용은 모두 말씀드릴 것 같네요. 오늘도 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